우리 동네 히어로 용감한 시민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가 용감한 시민이 된 그때 그 순간. 사실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남모르게 진행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집중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전인표 씨 사연이 먼저 궁금한데요. 그 뉴스에도 소개됐던 그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친구랑 같이 운동을 끝나고 그 귀가하던 중에 그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서 경찰이 신고를 하면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만 하고 뒤로 빠져도 되는데 어떻게 쫓아갈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지구대에서 다른 더 심각한 사건들이 있게 되면은 순찰차가 한 대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주를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제 차량으로 뒤를 막고 순찰 차량이 앞을 막아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추경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머머. 저 차가 음주운전 추정 차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이트도 끄고 있고 제 차량과도 바짝 지금 붙어 있거든요. 왕길역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니, 안 무서웠어요? 가고 있습니다. 아, 계속 지금 가르쳐 안동권 주는구나. 사거리에서 서구천 방면으로 우회전. 네, 지금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간다. 간다. 오, 어유, 놀래라. 뻔했어요. 네. 사실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간다는 건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그렇죠. 저 차가 앞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운전도 좋아하고 경찰도 같이 좋아했기 때문에 운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쫓아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대략 인천에서 김포 거리가 한 5km 정도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추격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영화 속의 범죄자 도주 차량 추격 장면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인표 씨는 운전에도 능하고 평소에 저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네. 일반인들이 따라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자세도 딱 보니까 진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딱 나와. 경찰서에 가면요, 경찰관들이 저분 딱 알아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같이 좀 멋지게 범인 잡으러 갑시다. 이런 농담도 안 돼. 네. 알아본다 이거죠. 아니 사실 운전을 하다가 앞선 차가 저거 음주운전인 것 같아 의심이 되면 신고 정도 하면 사실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분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어쩜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검거까지 도와드렸어요? 사실 저도 시간이 여유 될 때 그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찰차가 한 대밖에 안 올 수도 있고 빨리 안 잡으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시민 피해가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게 앞에서 갈지차로 가는 차가 모두 음주운전 차량은 아니겠죠? 네, 요즘 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상향등이나 경적을 울리게 되면 바로바로 다시 운전을 바로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음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갈지자로 주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 경고 사인을 한두 번 보내도 그렇지. 계속 갈지차다 그러면 음주운전이라는 단정을 내리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음주운전 차량의 특성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무슨 황당한 경험도 하셨다고요. 최근은 아니고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네. 음주운전을 끝까지 쫓아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신고를 하면서 쫓아갔었는데 그분이 왜 쫓아오냐면서 제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어머. 네, 그래서 제가 배운 무술로 빠르게 제압해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맞기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이 빨간 거예요? 이쪽 빨갛잖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홍조 부끄러워서 띈 그런가 예쁜 봅니다. 얼굴을. 왜 빨갛다고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 같아요. 부끄러워서. 다행이네. 한 번은 음주운전 차량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일도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또 같이 음주운전 쫓았던 같은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랑 같이 또 운동 끝나고 가다가 차량이 엄청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 차량에 옆에 서서 보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건 왜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대리운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이 기사분이랑 언쟁이 생겨서 기사분을 폭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리기사 운전자는 정말 황당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급하게 차량을 길 한중간에 어. 세우셔서 가지고 그때 친구랑 같이
빠르게 제 앞에서 건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박수 받으실 만하죠. 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저희가 경찰관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전인표 씨가 제 아들이라면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저러다가 위험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나, 맞아요. 또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일 걱정하고 계신 게 네. 아들이 어디 가서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아우, 그럴 그래서 수도 있고. 방송 출연도 자제해라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 덩치 보고 누가 덤비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그렇네요. 앞으로도 자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네요.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설 계획입니다. 이야. 네. 그 대신 운동 평소에는 늘 열심히 도복을 입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얼굴은 정말 선하게 그렇죠. 생기셨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본인의 안전도 늘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자 경력이 어마어마한 전인표 청년 만나봤습니다. 음주운전 검거 경력이. 검거이네요.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요새 그 20대 뭐 MZ 세대라고 하는 이런 청년들 특성으로 좀 남일에 관심 없고 좀 새침하고 그렇지. 개인주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건 MZ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요. 대대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아 그랬나요? 저희 젊었을 때도 어른들이 맨날 개인주의다, 니네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모신 20대 분들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서 만나본 전인표 씨도 그렇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황희찬 씨 또 권정상 씨도 그 작년에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신림동 수해 현장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어서 문 두드려가면서 사람들 구해낸 거잖아요. 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제 폭우가 내리는 그 시즌이라서 뉴스에서도 막 경고를 날리고 있었는데 저는 뭐 좀 산 쪽에 집이 있었다 보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요리를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월 8일인가? 그때 같이 살고 있던 정찬 룸메이트 형이 같이 확 들어오면서 찬아 너 전화 받았냐? 뭔데? 그 지인 우리 동네 사는 지인 2명 있는데 걔들이 전화 왔다. 지금 폭우 때문에 지하 침수되고 있단다.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하던 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갔죠. 아이고. 예, 딱 나가서 보니까 확실히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계속 비 내리고. 네, 비가 계속 내리고 119한테 전화해 보니까 119는 막 대기 300 막 뜨면서 전화도 안 되고 또 그 친구 지인들 집까지 가보니까 그 건물 출입구가 잠겨서 반지하가 거의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어깨까지 차 있어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은 침수 장면은 맞는데 사실 비가 그친 다음이라 그렇게 위험해 보지 않는데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침수가 돼 있는 그렇죠. 수위가 아니 이 두 높았구나. 분은 당시에 긴박하고 구조하느라 정신 없어서 뭐 사진미와 동영상 촬영도 하나도 못 하셨대요. 당연히, 네. 저희가 그때 모습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폭우는 특히 반지하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슴 아픈 비극도 많았지만 이웃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기적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이런 유사한 상황이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버텨! 지금 물이 거의 꽉 찼잖아요. 지금 거의 창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아유. 네. 저 상황이랑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행히 처음에 갔을 때는 한참 폭우가 초기 침수 단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 정도까지 막 창문이 아예 잠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서 좀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차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또 창문도 이제 창문 가림막? 네. 가림막이었던가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발을 동동 구르긴 했었죠 그때. 그럼 일단 친구들은 구출을 해낸 거예요? 네, 저희가 친구들 구출을 해냈죠. 네네. 해냈는데 이제 그때는 뭐 문을 열어서 아니면 창문으로? 창문으로 저희가 창문으로. 구했어요. 창문을 깨고 아니요, 저희가 그때는 깨지진 않았고 네. 다행히 이제 창문에 한 반 정도만 차 있어가지고 그때는 손으로 힘으로
열릴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열어서 꺼냈었습니다. 어쨌든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할 그쵸. 텐데. 그러니까 안에서는 못 나와도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는 거야. 네, 그죠? 네 손으로 잡아서 이제 공포가 끌어올리죠. 얼마나 창문 앞에 뭐 있었을까. 막 철창 같은 건 없었어요? 철창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뜯어내야 되나 어휴.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거 막 흔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뜯겨가지고 저희가 인간적인 뜯겨서 나왔어. 다행히 건져 올릴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친구들을 구해냈으면 일반적으로 친구들을 애썼어. 야 우리 집에 가서 쉬어 하고 집에 데려가서 라면을 끓여 먹이는 건데 이분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네. 다른 옆집들을 또 둘러보기 간 거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와.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 옆에 보니까 그 살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먼저 구조를 하고 피신을 시켰을 때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희랑 20대고 또 빠르게 대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구조가 안 돼서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을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반지하야. 네, 또 반지하 집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때 같이 구조했던 그 친구들이랑 넷이서 열고 인원이 꺼내고 늘어났어. 구조된 친구들이 다시 구조대로 투입된 거네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랬네요. 그럼 옆집에 계신 분들도 청년들이었어요? 한 분은 30대 분이셨고 네. 그분은 올리기는 좀 수월했었는데 네. 한 6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어르신이 계셨구나.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유. 그분이 이제 거동이 되게 불편하셨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막 끌어올리시는데 막 다리에 되게 그 막 시멘트 벽이었어가지고 부딪히시고. 네, 막 부딪히고 막 쓸리고 해가지고 좀 상처가 남아가지고 좀 그게 좀 되게 마음에 좋진 않았어요. 아유, 마음에 좀 걸렸구나. 네. 아유 그래도 구해낸 게 생명을 어디야. 구해냈네. 심지어 그분이 키우던 강아지까지 다 구해냈다고 들었어요. 반려견도 구해내셨어요? 네, 사실 저는 그 강아지를 구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왜냐면 사람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죠. 희찬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강아지를 구출해냈었어요 그때. 아니 그 반려견은 또 어떻게 꺼낸 거예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은 저희가 손 잡아 드린다고 하니까 손을 내미시고 꺼낼 수 있었는데 반려견이 계속 침대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돌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놔두면 계속 분명히. 아까 영상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창문이 제가 통과할 정도는 되니까 바로 들어가서 걔 꺼내고 이제 그때 같이 구조받았던 지인 예은이랑 지연이한테 받아! 하고 저도 나가고 했었죠. 목소리가 그때 상황이 나한테 봐봐! 이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당시 지금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데. 맞아요. 그때 비가 그때는 정말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면 반지하에 있는 분들 그냥 다 침수돼서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형이랑 반지하에 계신 옆집 분들을 보고 우리가 더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아마 그 지역에 있던 근처에 있는 빌라나 건물들을 다 뒤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 다른 건물에는 없으셔가지고 네. 아유 박수 보내드려야 이야. 돼요. 진짜 잘했어요. 네, 워낙 시내 도처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렇죠. 응급구조대가 출동할 여력도 없던 시점에 맞아요. 응급구조대가 되신 거네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나를 구조해야지. 내가 들어갔는데 못 나오진 않은. 크니까.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오죽하면 119 의인상을 받으셨겠어요. 받을 이야, 만한데요. 멋있다. 그럼요. 네. 네. 아유. 네. 그러면 아유. 네, 저기 뒤에 계신 두 분이 저희가 구출했던 지인 친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성분들이셨어요. 맞아요. 네. 구한 이유가 또 있었구나. 아유.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분이? 네. 아유 성공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진짜 구조되신 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저희는 이 한 번을 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소방에서 근무하신 분은 그걸 이제 매일 그러니까요. 하니까 뭔가 훌륭한 분들이지. 소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저는 아유, 또 느끼기도 했었어요. 구조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맞습니다. 애쓰고 계시니까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의인상 받을 때. 네.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갔었는데 아니 왜요? 저런 영광스러운 아예- 자리를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민망했어요? 쑥스러웠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 말씀 안 했는데 그러면 설마 오늘 아침마당 출연하는 것도 말씀 안 드리셨어요? 네, 아침에 맞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맞아 올려야지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 지금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들 나왔다고. 빨리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나왔어요. 네. 아유, 진짜 아들들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참. 아들들이네. 희찬 씨도 얘기 안 하고. 아 저는 저는 좀 얘기를 해야죠. 받침마당 나오는데 의인상 받았는데 네. 또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끄러워 많이 타시기 때문에 역시 내 아들이네. 아들도 다 달라요. 네. 얼마나 아유, 대견하실까요? 정말 멋진 청년들입니다. 네. 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밝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네. 반지하 집에서 사람들을 구출한 황희찬, 권정찬 청년 만나봤습니다. 네.